이제 그만. 더 이상 손자 안 봐줄 거야. 내가 무슨 24시간 베이비시터야? 내 인생도 있어. 65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어. 이제는 좀 쉬고 싶다고.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러세요? 아버지 생신인데 저희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잠깐. 잠깐이 언제는 잠깐이었니? 매번 잠깐이라더니 몇 시간씩 밖에 있잖아. 그래. 너희 아버지 칠순인데 축하는커녕 또 아이나 맡기려고? 이건 아니지 않니? 내가 무슨 타가소냐? 어머님, 저희가 잠깐 중요한 약속이 정말 급한 일이라서. 급한 일? 항상 급한 일이지. 벚꽃 구경할 때도 급한 일이라며 나가더니 2시간이나 안 들어왔잖아. 그때 나는 꽃 한 번 제대로 못 보고 벤치에서 아이만 봤어. 그 벤치에 앉아서 나는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했다고. 여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너무 커. 여보, 이것 좀 봐요. 우리 아들 부부가 또 손자 맡기려고 왔어요. 당신 칠순인데. 당신은 괜찮아요? 자기 아버지 생일인데 축하는커녕 애나 맡기고 나가려는 아들이. 오늘 같은 날에도 정말 너무하는구만. 아들아, 너희 엄마 말이 맞아. 아버지, 어머니, 잠시만 진정하세요. 저희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다고. 그 계약, 그 계약. 항상 일이 먼저지. 가족은 언제나 뒷전이야. 내가 너를 키울 때도 그랬어? 내가 너 때문에 내 일 포기한 적 있었어? 없었어. 항상 너를 위해 내 시간을 썼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박은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5세가 되었습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와 아이들 키우느라 제 삶은 없었습니다. 항상 가족이 우선이었고 제 꿈은 뒤로 미뤄둬야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글을 쓰는 것이 꿈이었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는 그런 시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고 육아에 손 한 번 안 대고 제가 혼자 집안일에 육아에 그렇게 고생해서 키웠습니다. 물론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다들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65세. 이제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도 다 컸고 독립했고 드디어 저와 남편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행도 가고 그림도 배우고 책도 읽고 평생 꿈꿔왔던 일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친구 미자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은수가, 우리 이제 황혼 여행 다니자. 애들 다 컸으니 우리 인생도 즐겨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미자는 저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도 저처럼, 아니 저보다 더 고생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혼자 아이 셋을 키웠거든요. 저도 그 생각이었습니다. 남편과 제주도도 가보고 싶었고 평생 꿈꿔왔던 유럽 여행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파리에 가서 에펠탑도 보고 루브르 박물관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평소에 TV에서만 보던 곳들을 실제로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은퇴 후에 뭘 할지 고민하던 차였는데 여행 이야기를 하니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제 둘이서 세계 일주 한번 해볼까? 라고 말하던 남편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육아가 곧 시작될 거라는 것을. 사실 손자가 생길 거라는 소식은 들었지만 제가 직접 키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아들 부부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을 때 아이를 낳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주변의 압박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이 바뀐 건지 어쨌든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첫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병원에 달려가서 빨간 아기를 안아보았죠. 그때만 해도 전 행복했습니다. 귀여운 우리 손자, 할머니가 가끔 봐줄게. 근데 주로 키우는 건 너희 엄마, 아빠가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아들은 제법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며느리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둘 다 바빠 보였지만, 그래도 아이는 부모가, 특히 엄마가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저 가끔 도와주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며느리가 좀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그랬어요. 명절 때만 오고 가족 여행에는 항상 불참했죠. 회사 일이 바빠서요. 몸이 안 좋아서요. 항상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시부모와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좀 그냥 내버려둬.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야. 우리 때랑 달라. 남편은 딸이 없어서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했나 봐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오지 않을 때마다 서운해하더니 나중에는 그냥 포기한 듯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고 싶었는데 그럴수록 더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음식을 해서 보내면 어머님, 저희 냉장고에 음식이 많아요. 라고 말하고 선물을 사주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내가 참으면 되니까. 하지만 손자가 태어난 후부터 상황이 달라졌지. 갑자기 연락이 빈번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내일 급한 일이 생겼는데 잠깐만요. 처음엔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손자도 보고 싶었고 그들의 사정도 이해했으니까요. 남편은 그때 저에게 경고했어요. 여보, 너무 자주 봐주면 버릇될 거야. 그땐 더 힘들어져. 하지만 전 손자가 너무 예뻐서 마다하기 어려웠습니다. 손자의 첫 웃음, 첫 뒤집기, 첫 기어가기.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는 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러다 점점 빈번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그러다 거의 매일. 아들이 출장이 많은 직업이라 어쩔 수 없다고 했죠. 며느리도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야근이 많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래,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거지 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 맡기고 데려갈 때도 거의 말도 없이 서둘러 가버렸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정말 큰 도움 받았어요. 라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아이 맡기고 데려가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가버리는 모습에 서운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회사는 어땠어? 그랬더니 며느리가 대답했죠. 아, 네, 바빴어요. 그리고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마치 저와 대화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며느리를 보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저 애는 왜 우리를 그렇게 불편해하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 우리 아들은 뭐 하는 거야? 아내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하나? 저는 남편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그냥 성격이 그런가 보다 해야지. 우리가 이해해야지 뭐. 아들도 바쁘니까 그럴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 맡길 때만 문자하고 다른 때는 연락도 안부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빨리 오고 빨리 가려고만 했죠. 제가 아무리 손주 할머니라도 저도 제 삶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친구 미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은수가, 너 요즘 왜 여행 안 가?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 가기로 했잖아. 그때 저는 대답했죠. 미안해 미자야. 손자를 봐줘야 했어.
미자의 얼굴에 실망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은수가, 너 이러다. 너 인생 다 망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손자를 봐줬습니다. 아이가 눈에 밟혔고 또 제가 거절하면 아들 부부가 곤란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은수가, 너무 자주 봐주지 마. 너희들만 힘들어.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작년 여름 손자를 키즈 카페에 데려갔는데 아이가 뛰어다니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무릎에 살짝 상처가 났습니다. 당연히 바로 약도 발라주고 밴드도 붙여줬습니다. 아이는 금방 일어나서 또 뛰어다녔습니다. 아이들은 회복이 빠르잖아요. 저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들 부부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넘어진 일이 있었다고만 말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러 왔는데 무릎에 상처를 보더니 얼굴이 변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를 어떻게 봐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더군요. 마치 제가 아이를 방치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뛰어다니다가 넘어졌어. 금방 괜찮아졌고 약도 발라줬어. 그런데 며느리는 계속해서 얼굴을 찌푸리며 어떻게 넘어지게 놔두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투가 제가 마치 손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60년 넘게 살면서 아이를 몇 명이나 키워봤는데 손자 하나 제대로 못 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아이가 넘어진 게 제 잘못도 아닌데 아이들은 뛰어놀다가 넘어지기도 하는 건데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애들이 크면서 넘어지고 다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너희도 어릴 때 그랬잖아. 할머니 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들은 아버지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저희가 너무 놀라서 그런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아이를 방치했나? 아니야. 그런 적 없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시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저를 무능한 할머니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손자를 돌보는 게 더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뭔가 잘못되면 다 제 탓이 될 것 같았고, 그래도 그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계속 봐줬습니다. 제 마음은 생각지도 않고 말입니다. 남편은 자주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손자 봐주는 건 우리 의무가 아니야. 거절해도 돼.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의 가정이 편해야 제 마음도 편했으니까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제 친구 미자가 또 전화했습니다. 은수가, 다음 주에 우리 동창회 모임 있어. 꼭 와. 그동안 너 한 번도 안 왔잖아. 저는 또 손자를 봐야 한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미자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죠. 은수가, 넌 이제 애들 다 키웠잖아. 근데 왜 또 애 키우는 거야? 너의 시간은 없어. 그 말이 저를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정말 내 시간은 없는 걸까? 나는 왜 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걸까? 어느새 저는 손자 육아에 완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제 삶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봄 여의도 벚꽃 구경 갔던 날. 그날은 정말 날씨가 좋았습니다. 맑은 하늘에 벚꽃이 만개했죠.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벚꽃을 실컷 구경하고 싶었거든요.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도 같이 벚꽃 구경하러 가자고 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드디어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구나 싶었죠.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남편도 오랜만에 외출하는 거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도 준비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먹을 김밥과 샌드위치를 정성껏 만들었죠. 근데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손자를 저희에게 맡기고 사진 찍으러 다니더군요. 어머니, 잠깐만요. 우리 사진 좀 찍고 올게요. 라면서 그 잠깐이 2시간이 됐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 자리를 피했고 저만 벤치에 앉아 손자를 봐야 했습니다. 손자가 배고프다고 칭얼대서 간식도 사주고 화장실도 데려가고 벚꽃은 멀리서 핑크빛으로만 보였을 뿐 제대로 구경도 못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도시락은 결국 손자와 둘이서 먹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돌아와서 여보, 그만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돌아왔을 때 저희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즐거운 표정으로 어머니, 아버지, 이제 집에 가요. 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식사도 대접하지 않고 그냥 저희를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남편과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거야? 그날 저희는 딱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선을 그어야겠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아이를 맡기려고 했습니다. 마치 저희가 언제든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의 계획이나 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달 전 남편 칠순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정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60년을 넘게 살았는데 70이 되는 건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날만큼은 가족이 모여서 축하해 주길 바랬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남편이 좋아하는 미역국도 끓이고 특별히 케이크도 주문했습니다. 아들 부부도 올 거라고 했으니까요. 남편은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서 좋은 옷도 입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아들이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손자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아버지 생신 축하드린다는 말도 없이 말입니다. 그때 남편이 전화를 받더니 화를 냈습니다. 야,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아버지 칠순이야. 그것도 모르냐? 그래도 그들은 그럼 댁에 가서 같이 있을게요 라면서 결국 저희 집에 와서 손자는 저희에게 맡기고 그들끼리 휴대폰만 보더군요. 축하 인사 한마디 없이 케이크도 없이 그냥 평소처럼 그날 밤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손자 그만 봐주자. 우리도 인생이 얼마 안 남았잖아.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그들이 또 손자를 맡기러 왔을 때 폭발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제 인생도 소중하고 남편과 보낼 시간도 소중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화를 냈어. 이제 그만. 너희 아이는 너희가 키워. 물론 가끔 도와줄 수는 있어. 하지만 매일 이렇게 맡기는 건 이제 그만해. 어머니, 제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랬어요. 출장도 많고. 바쁜 건 이해해. 하지만 그건 너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어린이집도 있고 베이비시터도 있잖아. 왜 꼭 나여야 하는데? 어린이집은 시간이 짧고 베이비시터는 비싸고. 그래, 돈 문제지? 내가 공짜니까 나한테 맡기는 거잖아. 그런데 내 시간과 노력은 돈으로 환산 못해. 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체력적으로도 힘들어. 손자가 뛰어다니면 따라가기도 버거워. 게다가 지난번에 벚꽃 구경에서 2시간 동안 혼자 아이를 보며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아? 너희는 즐겁게 사진 찍고 다니는데 난 벤치에 앉아 아이만 보고. 아들아, 우리도 이제 나이가 많아. 너희 엄마는 이제 좀 쉬어야 해. 평생 너희들 뒷바라지 하느라 자기 인생은 없었어. 이제는 좀 자기 삶을 살게 해줘. 그리고 내 생일날조차 축하는 없고 손자만 맡기려고 했던 거
아버지로서 많이 서운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부모님만 의존했네요. 제가 출장이 많은 부서라 어쩔 수 없이 어머니께 부탁드렸는데, 하지만 부모님 입장도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님께서 아이를 맡아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벚꽃 구경 때도, 아버님 생신 때도 정말 무례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 너가 아버지가 될 날이 올 거야. 그때 네 자식이 너한테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 자식 키우는 건 부모의 책임이야. 할머니, 할아버지는 도와주는 거지. 주된 양육자가 되어선 안 돼. 어머님,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지? 사실 저도 처음엔 어머님이 우리 일에 간섭하실까봐 거리를 두었어요. 시댁과 가까이 지내면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연락도 안 하고 멀리 있으려고 했어요. 제 친구들이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랬구나.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점점 어머님의 도움이 필요해졌어요.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머님을 너무 도구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아이가 넘어졌을 때 그렇게 반응해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어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네가 나를 불편해한다는 걸. 하지만 이해하려고 했지. 나도 시어머니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나도 불편했었어. 우리도 처음부터 틀렸어. 너무 손자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은 생각 안 했으니까. 내가 지난번에 벚꽃 구경 때 화내고 자리 피한 것도 미안해. 하지만 그만큼 서운했어. 아버지, 어머니, 저도 약속할게요. 앞으로는 아버지, 어머니 생신이나 기념일도 꼭 챙기고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제가 회사에 얘기해서 출장이 없는 부서로 옮겨볼게요. 그건 또 너무 부담스러워. 적당히 해. 한 달에 2번 정도. 그리고 올 때는 음식 준비하라고 전화하지 말고 너희가 음식 좀 사와. 내가 항상 준비하는 것도 힘들거든. 네. 어머님, 앞으로는 저희가 음식 준비해서 갈게요. 그리고 저도 어머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아이 때문이 아니라 정말 가족으로서요. 지금까지 거리를 둬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 그 말 듣기 정말 좋네. 나도 너랑 더 가까워지고 싶어. 딸처럼 대하고 싶었거든. 앞으로 우리 서로 노력해보자. 그래. 우리 이제 다 털어놨으니 앞으로 더 좋은 관계가 되자. 그리고 여보, 우리 이제 계획했던 제주도 여행 가자. 일주일 동안. 그래요. 여보,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우리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요. 그리고 아들, 며느리, 앞으로 가끔씩 손자 보는 것은 괜찮아. 하지만 매일은 안 된다. 알았지? 네, 알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너희 아버지랑 제주도 여행 갈 거야. 일주일 동안 전화하지 마. 우리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니까. 네. 어머니, 잘 다녀오세요. 저희는 잘 지낼 테니 걱정 마세요. 제가 휴가 내서 아이 돌볼게요. 그래. 이젠 너희를 믿어볼게. 사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그동안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삭혔거든. 나도 그래. 오늘 이렇게 다 털어놓으니 속이 시원하네. 우리도 이제 자유롭게 우리 인생 살자. 그래, 여보. 우리 첫 여행지로 제주도 갔다가 그 다음엔 유럽도 가보고 싶어. 에펠탑도 보고 스위스 알프스도 가보고. 여보, 당신이 원하는 곳 어디든 갈게.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모두 새 출발이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지내자. 그래요, 여보. 우리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요. 그동안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못한 거 이제 다 해봐요. 자식과 손주 때문에 본인의 삶을 포기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당신의 삶을 살아보세요. 70, 80이 되어도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자식들은 자기 삶을 살 테니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를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